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몸통 문재인 교도소 담장 위에 섰다. 여러분들 윤석열 정권이 취임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감옥에 보낸다. 그건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 것 같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냐? 이른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공무 중에 북방 한계선을 넘어갔는데 6시간 10분 동안 살려달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어느 부처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건 천벌을 맞을 일이에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6시간 10분 만에 총살, 피살을 당하고 그 시체는 기름에 태워져 가지고 소각이 됐다. 이거 자체가 이른바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아름다운 용어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여적죄다, 여적죄. 이른바 이적행위다. 그래서 문재인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제가 하나 팔로우업을 해온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짜맞추기가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른바 월북 조작. 네? 그러니까 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자마자 월북이라고 월북몰이를 한 거. 왜 그랬느냐? 왜? 뭐 때문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NLL을 넘어간 것을 월북으로 몰아갔느냐 하는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뻔한 거죠. 김정은을 남북 정상회담으로 유인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 사건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김정은 그 인민군의 그 잔악 무도한 그 만행이 여론화될 경우
이게 공분을 불러일 경우에 이른바 김정은이를 남북 정상회담으로 끌어내는 데에 이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당시에 그야말로 김정은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올인하던 이 문재인 세력이 그건 뭐 순식간에 저거 월북으로 몰아버리자. 그 월북 조작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월북 조작을 했는데 문재인에 대한 보고를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모르고 있다가 완전히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이가 보고를 받았다. 네? 그래서 문재인이가 보고받은 시간 그 시점을 조작한 거예요. 딱 두 가지야. 월북 조작과 문재인 보고 조작. 근데 문재인이가 왜 보고 조작을 했느냐? 월북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문재인이가 벗어나게 만들고 문재인이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제안을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 그 월북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짜맞추기 위해서 문재인에 대한 보고 시점을 조작한 거다 이거야. 아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야. 간단히 말하면 월북이라고 왜 조작했느냐. 그게 김정은을 끌어오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끌어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 끌어오기 위해서 월북 조작을 했는데 바꿔 말하면 월북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출할 수가 없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북한에 요청할 수도 없었다. 근데 판문점에서 유엔사가 관리하는 그 하트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이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에게 보고한 시점을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라고 짜 맞춰야만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종전선언을 제안한 그 시점, 그거와 무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재인이가 퇴임하게 되면 자기가 감옥에 갈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5월 10일 퇴임하자마자 평산에 가자마자 공개적으로 활동에 착수한 배경이 바로 여러 배경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그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네? 상식적으로 후임 대통령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침묵하는 게 그건 당연한 정치적 도리잖아요. 근데 가면서 떠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불러들이고 SNS 하루에도 막 몇 차례 쏘아대고 매일매일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왕성하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SNS가. 아 그렇구나. 좌파의 맹주, 평산에서 좌파의 맹주, 좌파의 호메인이 자리를 굳혀야 윤석열 정권이 공격을 해올 경우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성을 쌓자. 이른바 평산성을 쌓자. 이게 문재인의 의도였구나. 아, 청와대 나오기 전에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놨구나. 네. 그런데 딱 뛰쳐나온 거야. 그 사건이 뭐냐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이 나온 거예요. 참, 예? 정말 기가 막힌 정권이에요. 이 인간들이란 게. 자, 제가 근거를 댈게요. 뭐냐면 이 해수부 소속,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선 선원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실종됐다고 해경에 접수된 게 언제냐면 2020년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 오후 1시 30분. 오후 1시 30분에 해경에 사건이 접수됐어요. 에? NLL로 넘어갔다. 실종된 거 됐다. 그래가지고 1시 50분에 해경은 물론이고 해경, 해군 함정, 해군, 해수부 선박,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가 전부 다 출동한 거예요. 근데 출동은 했지만 구조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남쪽 NLL 남쪽에서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건 뭐냐? 움직이지 마라라는 지시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거지. 움직이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네? 그래가지고 이걸 월북으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야. 왜? 김정은을 불러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종전선언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고 문재인이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는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걸 월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2020년 잘 여러분 외워두세요. 9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NLL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6시간 10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기다리다가 총으로 쏴서 사살하고 불로 소각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서해 바다에서 해경, 해군 함정, 해수부 선박, 항공기가 움직였는데 이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것부터가 조작인 거야. 응?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야,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서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군대와 해경이 움직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노영민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구냐? 노영민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서훈이고 국정원장을 마치고 국가안보실장으로 갔고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이는 외교부 장관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장은 박지원이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은 누구였느냐? 서욱이었고 통일부 장관이 이인영이었고 외교부 장관이 정의용인 거예요. 근데 이자들이 만나가지고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한 거야. 이자들이. 그게 뭐냐면 사고가 난 9월 22일 다음 날인 9월 22일에 2일, 23일
문재인한테 보고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했어요.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외교 안보 통일 라인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문재인이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새빨간 거잖아.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월북 조작에 이어서 이른바 문재인에 대한 보고 조작이 이게 큰 축인 거지. 월북 조작과 보고 조작. 자, 그런데 이 보고 시간을 왜 조작했느냐? 노영민이하고 서훈이가 문재인에게 대면 보고를 한 시간이 23일 오전 8시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게 NLL 넘어간 게 9월 21일 오후 1시 반이라고 하니까 22, 23일 하루 반 만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이에 관계장관 회의까지 열렸는데 문재인은 모르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문재인에 대한 보고 시간을 짜맞추기 조작했느냐. 이게 윤창중이가 찾아낸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9월 21일 오후 1시 반에 그 공무원이 북한 그 NLL로 넘어갔어. 근데 노영민이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하고 국가안보실장 서훈이가 문재인에게 대면 보고한 것은 오전 8시 30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인 거야. 이것도 찾아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9월 23일 오전 1시 반에 문재인이가 비대면으로 아시죠? 청와대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어.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떠드는 거야. 종전선언을. 이게 완전히 지금 딱 그냥 짜맞추기가 그대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 봐라. 오전 8시 반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면 보고야. 노영민이하고 서훈이하고. 그래서 그날 1시 그날 오전 1시 30분이야. 그날 시간으로. 그러니까 보고를 받기 전에 문재인이가 유엔 총회에 비대면 언택트로 연설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재인이가 연설할 때까지는 서해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모르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뭐냐? 오전 8시 반에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 그 시간은 무엇이냐? 합리적 의심이 문재인이가 대유엔 연설을 비대면으로 청와대에서 마치고 나서 한참 후에 문재인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자들이 이런 수작을 한 거지. 유엔 총회 연설할 때까지 피살 사건을 모르고 연설했다. 바꿔 말하면 뭐냐? 문재인이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에게 종전선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월북이라고 조작하고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거야. 명확하게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문재인이가 딱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김정은한테 종전선언 주장하고 유엔 그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하고 그 유엔 멤버들이 다 종전선언에서 다 그래 맞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월북으로 몰아버리고 월북으로 퉁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문재인은 그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문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김정은한테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거거든. 그렇다면 뭐냐 문재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 의심이지. 대한민국 권력 메커니즘 내부를 훤히 알고 있는 윤창중의 합리적 의심인 거야. 그렇다면 뭐냐 딱 나오는 거야. 국가안보실 문재인,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이,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국정원장 박지원이, 그리고 이 국가안보실장의 제1차장이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른바 친북 학자로 거론됐던 서주석이, 나중에 국방부 차관까지 간 그 서주석이가 지시했다는 게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외교부 장관 정의용이, 국방부 장관 서욱이, 이 자들이 모여가지고 꾸민 게 뭐냐 바로 월북 조작으로 월북 사건으로 만들어버리자. 이 월북 조작. 그 다음에 문재인은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연설했기 때문에 문재인은 죄가 없다. 몰랐는데 어떻게 구조하라고 할 수 있느냐. 문재인은 책임이 없다 이거야. 몰랐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그 구조하라고 지시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짠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대통령 기록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밀봉해버리고 어디로 갔다? 퇴임하고서 평산으로 내려간 거야. 이건 국가범죄. 명백한 국가범죄야. 응? 이른바 문재인이가 4.3 제주 사태,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국가폭력이라 했잖아. 이거야말로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 일당의 국가폭력이지. 이거야말로 국가폭력인 거야. 여러분 딱 설명이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 대통령은 나도 감옥 가겠다. 나도 감옥 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 그래야만 문재인 일당을 모조리 쇠고랑 채워가지고 감옥에 보내주는 거예요. 문재인에 대한 의리,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가졌던 그 인간적 정치적 의리, 이른바 노태우 대통령이 가졌던 전두환 컴플렉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문재인 컴플렉스, 이것을 벗어나야 돼. 이걸 벗어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기회주의적 노선으로 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청산되는 그런 역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지들도 TF를 구성했다는 거야. 응? 처음에 왜 이런 짓 하느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러느냐 하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에서도 TF를 만들겠다는 거야. 이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지. 네? 여러분, 이부영 씨라고 과거에 한나라당에 있다가 노무현이가 정권 잡으니까 그 열린우리당으로 도망친 5인방이 있죠. 5인방. 네. 그 중에 하나 이부영, 김부겸이 그 5인방. 그 이부영이가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씨는 문재인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인데 자기 지지자들을 관리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다가 평산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평산에 가 있는 문재인을 서울로 불러내야 됩니다. 서울로 불러 올려가지고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 우롱한 친북, 종북, 종중에 그걸 전부 찾아내가지고 네,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정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보수가 찍어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윤카세 TV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됩니다. 이거. 예, 됩니다. 이게 목소리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흥분이 돼가지고 참 어려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권성동, 박지원 겨냥했다. 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그 사람들이 어떤 방송이나 신문을 봤을 때 그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그 방향대로 결정을 내리면 바로 그게 여론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바 그 국정원의 그 이른바 적폐청산에 대해서 윤카세 TV에서 엄청나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박지원이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박지원이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은 정말 이건 언어 도단이다. 박지원이가 저렇게 떠들어대면서 마이크 권력을 다시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TV 조선에 나오고 뭐 대한민국 종편에 나오고 공중파 완전히 대한민국의 언론을 다시 말아먹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느냐? 통탄했잖아요. 끈질기게. 그런데 이 끈질기게 여론을 추적하고 여론을 만드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윤카세 TV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소위 말하는 김규현 국정원장이 정말 잘하고 있다. 원운석을 1961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만들었던 그 원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김종필 원운으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1급 이상 전원을 다 보직 해임해버렸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있어왔던 남북 정상회담 3차례, 그 다음에 북미 회담,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른바 국정원의 여적죄 발본색을 하겠다. 그러면 뭐냐? 국정원장 1대 국정원장 서훈이, 2대 국정원장 박지원. 당연히 감옥 간다. 그리고 박선원 기조실장. 박선원이라는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른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친북 종중 인사다. 이 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 반미 자주파를 이끌던 인간이 박선원 비서관이에요. 박선원. 연대 출신 운동권인데 이른바 미문화원 반화 사건, 점거 사건을 주동했던 인물이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서훈이 특보. 그러니까 주 상하이 총영사로 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서훈 특보를 하다가 기조실장, 그 다음에 박지원 때 제1차장을 했어요. 이 자들이 뭉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국정원을 종북기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김정은의 흥신소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런데 어제 말이죠. 권성동이가 갑자기 이 문재인 정권 국정원을 아작을 내버렸어. 아작을. 국가정보원이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것은 안보 기조 전환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잘못된 안보관과 절연하기 위한 결단이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부의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어떻게 통역당 간첩 사건으로 복역한 신영복의 글씨를 국정원 원운석에 새겼느냐? 간첩 잡는 국정원의 간첩 혐의자의 서체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면서 박지원을 아주 정면으로 공격한 거야. 대선 기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대통령 후보를 향해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는 망언을 했다. 퇴임 후에는 방송에 출연해서 엑스파일 운운하는 지경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고 원장 재직 시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박선원 전 그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도 천하람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선체 결함설을 주장한 인물이 바로 박선원이라. 반미 학생운동과 미문화원 점거 농성의 주역이다. 응? 과연 안보와 한미 동맹을 고려한 인사였느냐?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정권이 박지원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방향을 확실히 세웠는지 100% 처벌해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박지원 그 나머지 서훈이 이런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방향을 설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딱 그렇다면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을 그만두자마자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대는 거. 그게 바로 권성동이가 박지원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설쳐된 거야. 정치 개입하지 않았다. 네? 박지원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다 그랬잖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지.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 아, 이게 우리가 박지원을 정확히 본 거구나.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국정원에서는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뭐냐. 국정원에서는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떠들어대야만 이제 그 박지원이가 정치 개입했다고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나오면 저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미리 명분을 쌓아둔 거지. 그 영리한 박지원이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게 되면 YS가 정치 보복해서 지지율은 올랐지만은 IMF 맞이한 거 아니냐. 불러온 거 아니냐. 그러니 빨리 경제로 넘어가자. 아, 이게 바로 박지원이의 꼼수였구나.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설명이. 응? 박지원이가 왜 그랬고. 처음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새 국정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박지원을 그대로 국정원장에 시키려고 했어요. 장계원이가 4월 7일 날 얘기했어. 금년 4월 7일 날. 그런데 딱 보니까 박지원이가 어마어마하게 국정원을 말아먹은 거야. 그게 윤석열 대통령 귀에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한 다음 날 5월 11일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지원이 출근했어. 국정원에. 국정원장. 야, 나도 이제 윤석열하고 내가 법사위 때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스타로 만든 건 나다. 에? 박지원이가 법사위에 있을 때 윤석열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낸 게 그게 박지원이었거든. 국정감사 때. 그래서 윤석열 입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외압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스타 검사가 된 거 아니야. 그 스타 검사를 만드는 게 누구냐. 그게 박지원이야.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둘이 만나가지고 폭탄 좀 맞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가 나를 국정원장에 계속 맡도록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네? 노무현 정권 때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한 거야. 북한에서 정세현이 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되는구나 했는데,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지. 아이고, 이거 나 잡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떠들어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박지원이가 권성동이가 협박했는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이냐? 그러면 박지원에 대한 연구가 덜 된 거야. 절대 당하고 있지 않을 인간형이야. 자, 두고 보세요. 권성동을 향해 가지고 권성동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묶어 가지고 직격탄을 쏘면서 협박하고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협박이 무슨 협박이냐? 내가 윤석열 파일 본 사람이다 이거야. 응? 윤석열 대통령 너뿐만 아니라 권성동, 장제원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누구한테 돈 받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정권과 딜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거다 이거야. 응? 박지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 뭐 이준석이 뭐 모조리 다 알고 있을 거야. 모조리. 응? 복사해놨거나 복사 자료 복사 아니면 메모해놨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촬영했거나 난 셋 중에 하나라고 봐. 네, 굉장히 재미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뭐냐, 윤핵관들과 박지원 간의 밀고 당기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아주 재미있지. 네, 이걸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국정원의 그 앞마당에 간첩 신형복이 서체로 말이죠. 국정원 원석을 바꿀 때 국민의 입에서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 어느 누구 하나. 권성도도 마찬가지야. 그때 조용한 거야. 응? 국민의힘에서 4.3 제주 사건 미화하고 보상할 때, 여순 반란 사건 때, 여순 반란 사건 지금 보상하고 있잖아요. 성격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여순 의거로 바꿔가지고. 제주 4.3도 4.3 의거로 바꿔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는 거야? 이건 뭐냐? 박지원을 잡겠다는 거야. 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미션이 뭐냐? 바로 국정원의 여적죄. 응? 그 여적죄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모조리 감옥에 보내는 거지. 네. 여러분, 어제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어제가 아니라 이제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6.25 72주년이었는데,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 네? 그 다부동 전투, 6.25 때의 경북 칠곡, 포항, 그리고 충무, 거기만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화가 공산화가 되지 않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딱 3%. 대한민국 영토의 97%가 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종북의 뿌리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이 백선엽 장군, 서거 이주기 추모식이 어제 그저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는 거죠. 네,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네.